안녕하세요. 길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야간은 사실 제가 뭐 솔직히 전 분석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은 경기가 훨씬 많았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했는데 운이 정말 최악이었죠. 정말 뭐 핑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메인 조합은 무조건 적중했어야 정상인 상황에서 운이 없어서 적중을 못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서 좀 많이 좀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드는데 어찌됐건 주간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니오넴하고 야쿠르트 경기죠. 자, 이거는 사실 니오넴 승사이드를 갈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경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수입전이라는 거. 오늘 클리블랜드가 보여줬듯이 야구에서 수입이라는 게 절대 쉽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특히 교류전에서 수입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뜬금 야쿠 타선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야쿠의 플레이오프 마냥 운용하는 마운드 관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할 때 니오넴 승을 메인 조합으로 갈지 말지는 사실 고민을 해야겠지만 배당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니오넴은 지금 4경기 연속 타선이 침묵하지 않았고 야쿠르트는 지금 4경기 연속 2득점 이하만 타선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니오넴 승사이드를 뭐 마인까지도 보는 게 좀 저는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원정 야쿠르트 반대는 솔직히 개꿀이기도 하고 솔직히 주간 조합표 짤 때 갈 거 없으면 원정 야쿠부터 찾게 되는 게 좀 저같이 조합 짜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점 우선 수입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입전을 자신 있게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점. 거기다가 일반승은 배당도 안 나온다. 1마인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중배당으로 가기에 딱 적절하죠. 사실 니오넴 1마헨으로. 그죠? 2배 넘으니까. 자, 다음 경기는 라쿠텐하고 주니치 경기죠. 쉽게 생각해서 주니치는 언더 힘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의문의 투수전에 좀 특화된 팀인데 이런 하위 선발들이 등판하는 매치업임에도 뭐 상위 선발들이 등판하는 일반적인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5.5 언어바 기준점을 받았습니다. 자, 라쿠텐이 어제 5득점으로 반등을 해낸 것은 좋다 이건데 근데 이게 대부분 사실 그 와쿠이한테 4실점 3자책을 뽑았죠. 와쿠이는 준치에서 기대치가 낮은 하위 선발이고 그러니까 지금 라쿠텐의 이 타선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전 신뢰할 수가 없고 어떤 투수 상대로도 호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쿠텐은. 그래서 사실 라쿠텐 빠따 때문에 이거는 5.5 기준점이 잘못된 기준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니치가 어찌됐건 지금 5연승을 타는 과정에서 모두 3득점 이상 기시 상대로 그러니까 기시가 최근 3경기 여기 적혀있다 화면에 적혀있다시피 16이닝 동안 24피안타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돋보였지만 어찌됐건 계속 피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주니치는 지금 3득점 이상 계속 뽑아주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면 기시가 주니치 상대로 못해도 2득점 2실점 이상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라쿠텐이 사실 이게 수입전이잖아요. 교류전에서 수입전은 무게감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수입전에서 라쿠텐이 또다시 무기력한 그런 경기력이 타선의 힘이 나올까라는 생각에 좀 고민에 잠겼던 그런 경기입니다. 이 근데 주니치도 역시도 하위 선발인 건 마찬가지예요. 이닝도 짧고 최근 3경기 피안타도 일야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5.5면은 그래도 오바 무는 게 맞다. 그래도 오바 무는 게 맞다. 이렇게 봤던 경기입니다. 이건 하위 선발에다가 기대치 좀 낮은 선발들 등판하는데 기준점 5.5? 이건 그래 못 먹어도 오바 가자. 이런 마인드가 깔려지는 그런 경기란 말이죠. 세이브랑 한신 경기는 스가이 신야랑 저 뭐야 존 듀플랜티어가 등판을 하는데
자, 스가이는 세이브 선발진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낮은 선발 투수죠. 5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을 채운 적도 없었고, 한시는 용병 투수. 지금 세이브의 타격 힘으로는 공략하기 힘들다라고 봐야죠. 얘 지표 자체가 사실 뭐 방어 1.54도 되게 좋은 방어율이지만 46.2이닝 동안 62 삼진 9볼넷 30피안타 1피 홈런. 야, 이거는 사실 MLB였으면 그냥 싸이형이죠. 무조건 군더더기 없이 그 정도로 거의 압도하고 있는 수준이고. 자, 한신이 두 번 연속 선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도 역전 패배를 당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필승조들이 다 본론패를 두 번 연속 당했어요. 근데 야, 일야에서 본론 세이브가 제일 많이 안 나오는 리그가 또 일야거든요. 국야, MLB 뭐 다 통틀어서. 근데 이게 두 번 연속 지금 난 것도 사실 좀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게 세 번 연속 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사실. 그러니까 한신이 이번 경기에서는 세이브한테 지금 수입은 안 당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리즈가 펼쳐지기 전까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하던 팀은 한신이었죠. 한신은 올 시즌에 수입 패배를 당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주니치 상대로 4월 달에 최소 2달 동안은 수입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신이. 한신승을 보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고 5.5 기준이면 저는 서브로 오바 쪽 한번 노려볼게요. 왜냐하면은 한신이 어찌됐건 불펜에서 두 번 연속 역전패를 당했으면은 타격에서 압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정신무장이 좀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서브는 오바 쪽. 한신 승이 메인입니다. 자, 오릭스랑 요코하마 경기인데, 자, 에스피노자랑 바우어 외국인 용병들이 나란히 등판을 합니다. 에스피노자 최근 5경기 등판해서 지바 롯데전 1실점 피칭 제외하고서 모두 3실점 이상 허용에 좀 주목해 봅시다. 1야에서 3실점만 선발이 주는 것도 사실 좀 치명적인 거예요. 1야에서는. 바우어 경기는 사실 제가 배팅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바우어 등판한다 그럼 저는 애지간한 분석 그냥 패스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1야에서 1야 한정으로 좀 굉장히 좀 분석하기 꺼려하는 선발들이 바우어랑 아리아라가 압도적 1등이고 언제든 뜬금 털릴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는 선발들은 제가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선발들이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남들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선발들은 저는 좀 분석을 기피합니다. 바우어도 그런 편인데 저는 이번 경기는 안 털릴 가능성이 좀 훨씬 높다라고 좀 단정 지었습니다. 왜냐면은 오릭스의 타선 흐름이 굉장히 나쁘죠. 무려 5경기 동안 5득점, 5경기 동안 총 5득점, 경기당 1득점 수준. 그러니까 평균 득점이 1입니다. 딱 5경기에서. 어제도 영봉패, 타격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지금 오릭스잖아요. 이 타선 사이클로는 바우어를 공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봤고, 요코하마는 지금 이번 시리즈가 지금 1승 1패로 타이 시리즈인데 지금 3번 연속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죠? 그리고 구리랑 이토 검증된 상위 선발들한테 완벽 호투 당한 것 말고는 일정치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전형적으로 실점이 깔려지고 있는 에스피노자가 더 흔들릴 여지가 더 높다라고 봤습니다. 요코 승만 볼게요. 요코 승. KT랑 롯데 경기입니다. 소영준이랑 저 김진욱이가 등판을 하죠. 어제 롯데가 역배승을 해냈는데 이번에는 마운드 무게감에서 차이가 현저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경기죠. 소영준은 올 시즌 득도에서 퀄리티 스타트 연속 행진을 지금 달성 중인 상황이고 안정적인 선발 자원이라고 이제 봐도 전혀 방어를 2.49예요. 그죠? 2.43인가요? 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김진욱이가 등판을 하죠. 롯데는 지금 이게 불펜데이 혹은 위장 선발일 가능성을 좀 엿봐야 되는데, 자, 위장 선발이면 두 번째 선발로 나균환이가 유력하다고 봤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어제 필승조로 나균환이가 멀티닝을 등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불펜데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나균환이가 연투한다 보고 나균환이가 한 3이닝 던진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김진욱이가 한 1, 2, 많게는 2이닝 정도까지 던지고 다음 바타로 나균환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명을 좀 합산을 하더라도 KT가 마운드는 더 무게감이 높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KT가 어찌됐건 저는 이 마운드 차이가 꽤 유의미하다고 보는 매치업에서 배당이 1.5대를 받았잖아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배당이 배트맨 치고는. 그러면은 차라리 LG가 오늘 마운드 차이가 극심하다는 이유로 1.2대를 받았잖아요. 쓱 상대로 SSG 상대로. 그거 갈 바에는 KT 승하는 게 100번 낫죠. 그거 갈 바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KT 승 보겠습니다. KT 승. 자, 기아하고 삼성 경기인데 윤영철이랑 좌승현이 둘 다 좌투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좌투 상대 팀 타율 삼성이 팀 타율 4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제가 일부 화면만 좀 보이게끔 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좀 축소를 하니까 더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그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캡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캡처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해야겠다. 그죠?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 자, 최근 일주일로 좌투 상대 지표로 놓고 좌투 상대로 상대했던 지표로 나열해 놓은 이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여기 일주일 보이시죠?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 일주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좌투 상대 팀 타율 순위로 정렬을 한 거예요. 삼성이 4말 치고 있어가지고 4등이죠. 기아가 1할 4푼 3리로 꼴찌입니다. OPS 같은 경우는 삼성 1등이에요. 9할 5푼 6리로. 기아는 OPS 4할 7푼대로 꼴찌입니다. 올 시즌. 그러고 이것도 주목을 했지만 제가 또 주목했던 점은 상대 전적에서 삼성이 올 시즌 기아 상대로 루징을 당한 적 없이 다 위닝을 따냈었죠. 두 번 시리즈에서 정식으로 3연전 이상 진행된 시리즈에서 이번에 지금 1대1 타이 시리즈인 상황이고 어제 기아가 7안타 1홈런 6득점 삼성이 12안타 3득점 안타를 5개나 더 많이 치고도 찬스를 전혀 못 살리면서 졌는데 삼성이 좌투 상대 기대치가 훨씬 더 높잖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삼성 승 보겠습니다. 저는 자, 윤영철이가 뭐 둘 다 지금 피칭을 하면 2경기 연속 호투를 한 상황이에요. 윤영철은 3경기 연속 호투를 한 상황이고 좌승현이가 아시다시피 직전 기아전에 털리는 과정에서 이 김도영이한테 4타수 3안타 이날 이 좌승현이가 선발로 등판했던 날에 김도영이가 4타수 3안타 1홈런 치면서 원맨쇼 팀 내 압도적인 맹활약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지만 김도영이가 최근에 결장 중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좌승현이가 더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LG랑 SSG 경기입니다. 치리노스랑 전영준이 등판을 하는데 치리노스가 직전 키움전에 7이닝 무실점 엄청난 무실점 피칭을 했다지만 불과 5월 말에 SSG 전에 5.2이닝 7피안타 2피 홈런 4실점 무너진 바 있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실패 그리고 5.2이닝 이닝수도 양껏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었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올 시즌에 잠실 버프도 받는 유형이 아닙니다. 홈에서 대려 방어율이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LG가 지금 타선 사이클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봐요. 어제 8안타 1홈런 6득점 안타수 대비 득점이 가분하게 많았죠. 되려 SSG가 2경기 연속 11안타 이상 때리고 있단 말이죠. 타선 기대치는 저는 쓰기 더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치리노스가 무조건 호투가 흐름을 보이면은 납득이 가는 배당이 1.2대는 꼴찌팀 키움 상대로 무실점 피칭 한 번 했다고 배당 1.28 그러니까 전영준이가 전혀 기대치 없고 완전 대체 선발이고 이러니까 1.28이라는 완전